계속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도 네. 그 집에 누구를 초대해서 그럼요. 놀면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네네. 때를 쓰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은 네. 너무나도 잘 놀고 있습니다. 그쵸. 뿌듯하시겠어요, 이제. 네, 네네. 이제는 뭐 다 컸네 뭐 이런 분위기라서. 예, 그게 이제 연령이 그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 5세가 되면 이제 이런 행동들이 이제 가능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아동기, 이제 학년기,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엄마 팔아 친구 사는 시기다. 말이 너무 격하죠? 네. 어머님들 마음에 준비하세요. 이제 어머님은 뒷전이고, 그리고 이제 친구를 이제 더 좋아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널 이때는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친구 따라서 막 학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놀려고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죠, 아이들이요. 그래서 네. 이때는 정말 권력 집단에 들어가려고 아이들이 굉장히 애를 쓰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친구들한테 약간 좀 무시당하거나 그 집단에 못 끼게 되면 이제 이때 좀 자존감에 약간의 영향도 미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좀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성에 대해서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한 만 3세부터 쭉이겠어요. 네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아기와 만 2, 3세를 이때 엄마하고 관계를 좀 건강하게 맺어놓으면 애착. 예, 애착을 잘 맺어놓으면 이제 이것이 기반이 돼서 다른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아주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사회성이 없는 아이들, 부족한 경우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참 고민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다 점검해 보세요. 네.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은 어느 하나의 특질이어서 그것만 딱 발달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공사가 잘 형성이 되어야지 꽃필 수 있는 그런 자질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질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기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참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제가 임상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건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외부의 자극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얘 나 왜 때려?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회성이 조금 흔들흔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들이 한 80%가 이후에 문제 행동을 가질 소지가 많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그 기질을 잘 이해해서 잘 양육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애착이에요. 아까 잠깐 앞서서 네. 말씀을 드렸지만 애착인데 애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애착은 처음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딱 기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하고도 저 사람들 날 사랑해 줄 거야. 사람을 믿을만 한 걸 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사람은 날 다 괴롭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또 엄마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준 친구를 찾아요. 엄마를 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그런 친구한테 너무 매달려요. 예,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그런 엄마 역할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자기가 해주려고 한다거나.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엄마가 너무 과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엄마의 양육 태도를 많이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자기 조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거는 만 2세에서 7세 때까지 그게 형성이 되는 건데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고 제가 쟤한테 다 맞춰주지만 말고 잘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독선적이 됩니다, 아이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울분이 막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해줘서 너무 화가 나요. 유치원 애들이 와서 맨날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이것들이 조절이라는 것이 아직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약한 애들한테는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요. 근데 조금 강한 애들한테서는 그야말로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있는 대로 신경질은 다 부리고 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되죠. 종로에서 뺨 맞고 이제 한강 와서 화풀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자기 말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자기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자기 표현도 엄마가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이런 거가 연습이 많이 되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요 친구 말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그냥 참아요. 아니면은 정말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너 그거 하라 그랬잖아. 선생님, 쟤 저거 했어요. 이렇게 이르고 뭐. 아주 밉상짓을 많이 네. 지적하고 네네. 이렇게 되고요. 엄마가 굉장히 엄격하게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찍소리를 못 하죠. 예, 그러거나 아니면은 막 오히려 공격적으로 막 하거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서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나하나씩 좀 해보셔서 요것이 기반이 돼서 사회성이 꼽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머님들이 내가 좀 과하다 한 부분은 지금 그거부터 조절을 좀 해주시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은 그다음에 좀 꼽힐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또 정말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실 텐데요. 사회성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 아이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잔뜩 화가 난 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 역시 화가 납니다. 어떤 애가 올라오면서 내 어깨 쳤어. 너도 쫓아가서 뭐라 하지 그랬어. 다른 엄마들은 다 모여서 친구들과의 문제로 매번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는 미르. 그리고 그런 아이 때문에 속상한 엄마. 아빠와 상의를 해보지만 맨날 사사건건 그렇게 애한테 매달리니까 아이의 교육에는 관심 없는 아빠 때문에 엄마는 오늘도 외롭기만 합니다. 대체 미르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이제 지금 친구 문제로 뭔가 속상한 게 있는 거는 같은데 남편은 잘 상의 안 해주고 네. 엄마도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 있었을 때 항상 이제 엄마나 부모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렇죠. 친구하고 잘 못 지내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네. 도와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네. 이게 지금 싫은 이야기와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아까 어머님 하신 것처럼 실제로 귀를 막지는 않지만 엄마가 정말 이제 귀를 안 들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봐, 엄마가 너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하고 윽박지르고 또야! 또 싸웠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행동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시고 네. 듣다 보면은 두 번째로는 내 아이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좀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떤 때 폭발한다. 어떤 때 친구하고 싸운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그 다음에 엄마가 잘 파악하시고